열심히만 하는 직원, 개선이 안 되는 직원, 하나하나 알려줘야만 하는 직원, 그동안 알려주는 것이 없어 고민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배운 방식으로는 절대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제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안녕하세요. 다점포왕TV의 다점포왕입니다. 저는 15개의 다점포를 직접 창업하면서 40명의 직원과 90명의 알바 인원들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130명에서 140명의 인원을 관리했었습니다. 직원으로만 따져보면 퇴사한 인원까지 합치면 대략 120명 정도를 직접 교육도 하고 관리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에서 직원들의 교육과 동기부여에 대한 고민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직원 관리를 수월하게 했던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제 현장의 노하우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다점포 경영자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자주 실수하는 직원, 피크타임 바쁘다는 이유로 표정이 어두운 직원,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직원, 슬슬 눈치만 보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직원, 어제는 잘하다가도 또 오늘은 의욕 없이 일하고 이렇게 기복이 있는 직원들, 6개월, 1년 지나 일이 숙련된 후에 본인이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직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는 직원, 더 많은 유형과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이럴 때 직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기부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먼저 제가 했던 행동들의 실패 사례를 들려드리자면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곤 했습니다. 매장에 룸이 있다거나 야외에 쉼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일 끝나고 술 한잔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곤 했죠. 하면 잘하는데 왜 그러니? 뭐가 문제야? 요즘 무슨 일 있어? 근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다른 데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냐? 너 이제 매니저야. 너 이제 점장이야.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 넌 좋은 리더가 될 거야. 등등. 근성이나 자세, 정신력, 마인드 등을 언급해가며 칭찬과 훈육을 섞어서 독려하곤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잘하는 듯 보이죠. 길어봐야 한 달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됩니다. 아닌가요? 이게 고민이실 거고 여기저기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럼 대부분 또 이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월급 더 줘야지. 인센티브 더 줘. 아니면 매장 지분 줘. 해결되셨나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고민 끝에 나온 게 아니라 쉬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더 챙겨줬으니 잘하겠지. 한마디로 돈 더 많이 주고 제대로 일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이만 더 나빠지는 경우도 발생하죠. 왜냐? 뭔가 줬으니까 제대로 안 하면 이제 대표님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3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선 동기부여란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동기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이를 지속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과연 동기를 누군가가 부여해 주는 게 맞는 건가? 누군가 부여해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장인, 대표인, 나를 기준으로 직원들을 바라봤구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왜 나처럼 스스로 하지 않을까를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럼 왜 나는 스스로 할까? 지금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은 왜 스스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있으신가요?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든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하든 관계없이 대표님들의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고 거기에 내 생계와 내 가족과 또는 내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장이 잘 되면 돈과 명예 등 온전히 내 개인의 이득으로 직결이 되죠. 그러니 대표님들의 동기는 누가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대표님들은 스스로 더 잘 되려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지금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직원의 동기부여는 애초에 불가능한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직원은요? 그 직원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월급을 더 받는 정도지 그 직원 개인의 사업체도 아니고 그 직원의 미래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동기를 갖고자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20명의 직원을 직접 겪으면서 실제 경험적으로 깨달은 동기부여가 계속 실패했던 그 오류였습니다. 여기서 실패라고 언급한 건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한 이 동기부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외식 산업만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회사들의 채용 방식은 최소한 학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외식업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이 부족하고 외식업의 큰 꿈과 목표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외식업의 면접은 인성과 태도만 괜찮다면 대부분은 합격이고 보편적인 상황 자체가 누굴 선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것은 실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사람의 성향과 마인드, 즉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면 행동과 태도가 바뀌게 되고 직원들은 스스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업 초기부터 한 3년 정도까지 처음에 마인드를 바꾸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과거에는 마인드 관점에서 동기부여를 했다면 이후로는 행동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기부여를 애써 하려고 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잦은 실수나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안 하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늘 일정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실제 그렇게 하는 직원에게는 동기부여를 해줄 이유가 사실은 특별히 없기 때문이죠.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요. 칭찬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더 잘하겠죠. 제가 찾아낸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습관을 만들어주고 일정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자였습니다. 그러면 작은 성취들을 통해 저절로 의식이 바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습관, 또 시간별로 특정 과목들을 공부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매일 저녁 6시 이후부터 금식을 한다던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들로 인해서 성적이 조금씩 오르거나 몸무게가 조금씩 빠지는 작은 성공들과 성취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취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더 의욕적으로 바뀌고 더 나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거나 잘못된 습관은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했고 저는 매장의 오픈부터 마감까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습관화된 업무를 체크리스트라는 양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장에서 벌어지는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일하는 방식을 누구나 보기 쉽고 관리하기 쉽게 양식으로 만들어서 매장에 부착해 놓은 것인데요. 이런 것이 점차 안착이 되자 기존처럼 실수하거나 놓치는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정해진 타임별로 체크해 가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런 모습들은 제 눈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직원들을 칭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직원들도 작은 성취들을 느끼고 더 나아지는 매장을 만들고자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20, 30가지였던 매장의 체크리스트는 120가지의 체크리스트로 확장이 되었고 여기에 제 의견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까먹고 실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 늘려나갔던 거죠. 단지 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었고요. 그렇게 하는 직원들을 인정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이후 서두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실제로 저는 40명의 직원을 컨트롤함에 있어서
특별한 관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체크리스트라는 것만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다점포 운영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바꾸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 근간에는 체크리스트가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협력규칙, 업무 매뉴얼, 직급체계, 공유체계 등의 보완적인 사항들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의 영상들에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요약하자면 동기는 누가 부여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이기에 내가 사업주가 아닌 이상은 동기를 누군가에게 부여해주는 것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니 사람의 성향과 마인드, 사고방식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직원들이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스스로의 성취를 느끼게 해주는 행동 관점의 동기부여 방식이다. 였습니다. 이제 대표님들도 행동 관점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혼자 고민하셨을 대표님들에게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점포 사업의 성공은 시스템입니다. 오늘 배운 걸 적용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점포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